오늘 제 예상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고용 지표 중에서 비농업 고용 지표 변화량 예상 컨센서스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어 서민성님 말씀이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이즈 제거 켰거든요. 그거 한번 꺼 볼게요. 바쁘다 바빠.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요 민간 비농업 고용 지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비농업 지표라는 거는 농업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뭐 경제가 좋다고 해서 비농업,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아닌 비농업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민간 비농업이 제일 중요한 게, 민간 비농업은 농업이랑 정부를 뺀 거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안 좋다고 정부 고용을 줄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민간 비농업 고용 지표라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현재 예상이 160K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전치인 317K 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라서 뭐 컨센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이전치보다는 낮기 때문에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원에서 파월 의장 증언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경제 활동 참가율도 증가하는지 중요한데 요거는 잘 안 움직여요. 노동 공급이 잘 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도 결국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직결되니까 이 부분 분명히 낮아야 되고요. 저는 소폭 낮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저는 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왜 롱을 예상하냐 그러면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 우리 퓨처워커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월 소프트 데이터들이 너무 다 대체적으로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약간씩 둔화된 쪽으로. 근데 최근에 S&P 2월 PMI 지표가 속보치보다 계정치가 좀 더 상향돼 가지고, 그래서 민간 비농업 부분이 낮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크게 낮게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를 시작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좋은 위치에 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마이너스 영역이나 한꺼번에 너무 크게 줄어들어 버리면 경기 침체 리스크를 증시가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낮은 게 중요하다. 어느 정도가 적당인지는 발표 나자마자 금융시장 무빙 보면서 좀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마이너스 영역으로 갈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런 두려움까지는 가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직 초보 방송인이라서 동시에 여러 개를 잘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퓨처워커가 이번에 네이버 네프콘에서 행사하는 주식 기획 채 주식 채널 기획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독하시면은 10,000원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할인해 드린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돈을 내줘요. 그래서 구독하실 분들은 다음 주 하시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게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간디님. 익숙한 아이디. 그래서 민간 비농 고용은 이전치보다는 확실히 줄되 예상치만큼 줄지는 알 수 없고요. 뭐 예상치보다 좀 높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절대 쿠폰 못 받으니까 꿈 깨시고요.
그래서 민간 비농업 공용 얼마나 주는지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으로 실업률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해소되고는 있는데 해고가 너무 천천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 우려를 좀 하고 포트폴리오에도 반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연 실업률을 우리가 4% 하거든요. 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는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전 인구가 취업될 수는 없고. 그래서 4% 정도를 정상 수준으로 보는데 이거보다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부터 경기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진다. 뭐 저는 그런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아까보다 좀 잘 들리시죠? 자, 에너지들 아끼시고 오늘은 우리는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 지표가 내려가고 임금 상승률이 내려가야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는 CPI 지표가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쨌거나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 꼽으라면 저는 CPI거든요. 만약에 CPI가 1970년대처럼 다시 재가속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풀쇼 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고용 지표 나온 날이고요. PC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준이 원칙적으로 통화 정책을 PCE로 집행하니까요. 근데 CPI가 중요한 건 CPI가 2주 먼저 나와요. 그래서 CPI가 PCE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CPI가 증시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CPI나 오늘 발표되는 이제 CES (Current Employment Status Statistics라고 하거든요. 고용 통계, 현황 고용 통계죠. 그래서 둘 다 BLS는 이제 Bureau of Labor Statistics라고 해서 노동부고요. 노동부의 고용 통계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부 데이터로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 지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ADP 지표를 봤지만 ADP랑 요즘 BLS랑 간극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ADP는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고 거기 나오는 섹터별 임금 상승률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리뷰하자면 오늘은 민간 비농업 고용 지표, 실업률 요 두 개 그리고 임금 상승률까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행히 오늘 민간 비농업 고용 예상치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게 잡혔어요. 이전치는 317K였는데 컨센은 160K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이전치보다는 훨씬 낮을 거기 때문에 증시의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찍혀서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해서 다음 주 CPI에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가속할 우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호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모니터 3개, 4개 정도를 그냥 데이터만 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IB들이랑 헤지 펀드들 있잖아요. 자체적인 리서치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도 요런 리서치부가 있고요. 거기서 예상치를 각각 다 발표를 해요. 그런 다음에 블룸버그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 기관들의 예상치를 다 데이터로 집계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중앙값을 보통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얘기합니다. 4분 남았습니다. 저는 위에는 지금 investing.com 켜 놨고 밑에 모니터에서는 피낸셜 주스 켜 놨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BLS 고용 홈페이지 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빠른 거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쵸. 오늘 그래서 OBS 설정을 하고 있다가 마이크가 너무 울려 가지고 오늘 포기했는데, 다음에는 채팅 내용 좀 나오게 제가 연구를 좀 해 볼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 조언을 해 주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기에 조금씩은 발전되고 있죠. 네.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네프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카톡으로 사실 가장 먼저 올려 드리는 게 맞아서 제가 입을 꾹 닫고 채팅만 하고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읽으면서 할게요. 3분 남았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10시 시작해서 BLS 고용지표가 뭔지 정의 먼저 설명해 드리고 산출법도 좀 정해 드리고 ADP 고용지표랑 차이점이 뭔지, 어제는 챌린저 해고자 지수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졸트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오늘도 방송 준비하느라 시간이 다 가 버려 가지고요. 강의 때 보시죠. 몰모님 그렇게 부끄러운 거는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황을 해요, 당황을. 그래도 참 설레죠. 이렇게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증시나 매크로 지표를 예상하고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제 예상이 맞으면 되게 큰 성취감을 느끼고요. 틀리면 또 사실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옆에 모니터에서 나선 지수랑 10 년물 국채 금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나선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10 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고용 둔화를 예상하다 보니까 국채 시장이 먼저 매크로 지표에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뽀뚠뚠님. 떨려라. 그러게요. 한 3분 지난 것 같은데. 나왔다. 비농 고용지수 오이씨 왜 이렇게 높아? 어휴, 275 K인데? 뭐야? 실업률 3.9%로 올라갔고요. 이게 또 희한하네요. 비농 고용지수는 엄청 올랐는데 실업률은 3.9% 늘었거든요. 그러면 분자가 아니라 분모가 줄었다는 거고, 다행히 임금 상승률은 낮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호재예요. 네. 일단 국채금리 튀고 있고요. 나서는 보합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실업률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스탠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좀 빨리 올리고 저 구독자분한테 설명 좀 드릴게요. 네, 275고 비농이 223 이네요, 민간 비농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바뀌었네. 그러니까 1월 BLS에서 민간 비농옥이 317 K였는데 방금 수정이 됐어요. 177 K로 수정됐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높은 게 맞습니다. 이전치보다 높고요. 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진짜.
경제 활동 가계 노동 참여율은 62.5%로 그대로 나왔고, 그래도 임금 상승률을 저는 가장 중요해 보잖아요, 제 로직에서.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낮게 나와 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도 이전보다 소폭 하향 수정됐거든요. 저는 이거 오늘 꽤 좋은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급여 부분들이 다 하향 수정됐어요. 제조업 급여도 23K에서 8K로 수정됐고요, 이전치가.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걸 제가 써 놓은 겁니다, 1 월하고 비교하려고. 지금 2월 위쪽에 있는 거랑 1 월에 밑에 있는 거랑 비교하시면은 2 월에 이전치로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이번에 하향 수정된 부분들입니다. 정부 기반은 좀 늘었네요. 예. 정부에서 뭐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금을 좀 늘리고 있다, 요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평균 근무 시간은 그대로 유지. 다행히 뭐 나서는 0.14%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거를 호재로 푸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게 연준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때 더 유리한 자료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실업률 올라갔고 임금 상승률 내려갔으면은 금리 인하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약간 기대했던 민간 비농 지표는 크게 바뀌지 않아서 뭐 딱히 주식을 더 사긴 애매하고요. 뭐 사실 저는 살 만큼 다 사 가지고 저 전 재산의 90%를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저는 킵하겠습니다, 호재를 예상하고. 안녕하세요, BRT 님. 제조업 급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전치가 하향된 부분도 보셔야 돼요. 원래 1월 여기 쪽에 보시면 제조업 급여가 23K였죠. 이게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1 월에 제조업 급여가 23K로 늘은 줄 알았는데 이전치 보면 8K로 다시 하향 수정됐죠. 그래서 생각보다 제조업 급여가 꽤 안 올랐다. 그리고 2 월에는 제조업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제조업이 서비스보다 훨씬 더 빠른 둔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번 고용 지표 아니더라도 그동안 다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레포트 전문 보시죠. NS류님 감사. 네. 헬스케어는 증가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죠. 음.
그리고 이 부분은 CPI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에 작년 2 월부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경제 둔화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둔화 속도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정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4% 이상으로 나오면 자연 실업률을 능가하는 실업률이 발표된 거라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셔야 되는데 3.9% 까지는 괜찮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총재마다 다르지만 4.2 에서 4.3% 까지는 증가할 거라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둔화가 일어나야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데이터를 호재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은 비농업 고용 지표 고용 변화량의 차트거든요. 그래서 작년 2 월부터 추세로 보면 충분히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크게 감소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중간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너무 고용이 빨리 빠져도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 있고 그렇다고 고용이 계속 증가해도 '어 금리 인상 불구하고 경기가 안 잡히네. 인플레이션 안 잡히네. 그럼 higher for longer 해야겠네.' 요렇게 논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0.2% 증가했다. 0.2% 퍼센트 포인트죠. 그래서 실업자의 수는 33만 명 증가했다. 이 부분은 방송 끝내고 제가 전문 번역하고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팅 하고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 네프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실업자의 경우는 거의 변동 없고 연구 실직자는 좀 늘었고 뭐 일시 해고도 거의 변동 없고 대체로 지금 다른 지표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에는 계절적인 파트타임이 증가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아르바이트죠. 그래서 계약직들이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2달과 다르게 고용 레포트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노동 근접 인구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업 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음음 헬스케어에서 67,000개 늘었죠. 그동안 이전 12 개월 동안 58,000 개가 늘었는데 이번에 1년 평균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NSE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에서 크게 늘었고요. 정부도 음 꽤 크게 늘었는데 요거는 평균치에 부합하고 정부는 경기에 따라 변동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게 음식 서비스랑 술집에서 42,000명 늘었네요. 요거는 그동안 한 3 개월 동안 안 올랐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After changing a little over the prior 3 months." 그래서 그동안 변함이 없었는데 요 부분은 사람들이 다시 서비스 쪽 유흥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식당에서 접객원들이나 술집에서 접객원들 고용이 늘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쪼금 악재입니다. 근데 뭐 42,000명 증가면 크게 증가한 거 아니고요. 사회 지원도 복지 지원도 24,000 크지 않고 운송업과 창고업은 연말에 크게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조업이 생각보다 둔화가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생산을 줄이면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창고 운송 쪽에서 비용 절감을 많이 했어요. 연말에 대량 할인을 나서면서 재고를 확 줄이면서 요걸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빠지다가 이번에 잠깐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업은 계속 증가했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주택 가격은 높은데 거래량은 낮으니까 신규 건설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매업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일반 잡화가 좀 늘었는데 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구매가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크게 줄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올 정도 아닌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할 정도 아니다.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서는 플러스 0.08 별 변동 없고요.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5 센트 올랐는데 1 월에 18 센트 오른 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죠.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완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인건비가 가장 인풋 코스트로 작용하는 현재 문제인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요일에 나오는 CPI에 대해서 호재를 예상하고요. 고용 지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예상보다 늘었는데 오버타임 이제 야근이죠. 추가 근무도 0.2 시간 늘었다. 음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근무 시간이 늘면서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추가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시급을 추가로 주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은 결국 일한 시간, 그러니까 총 급여를 일한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 임금제를 하는 기업도 있는데 잔업 시간이 늘었다.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데이터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 이면에는 근무 시간이 증가해서 그럴 수 있다는 점이죠. 요거는 다른 지표도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참 재밌는데 12 월도 333만 3천 명에서 이 29만 명으로 줄었고요. 1 월은 더 크게 줄어서 1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 월과 1월 비농업 고용 변화량을 합치면은 16만 7천 명이나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동안 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경제가 그렇게 견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2 월, 1월 경제가 되게 활발하다고 느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걸 막는 원이 됐거든요. 시중 금리가 상승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속쓰리랑 TQQQ 대형주가 간 거죠. 현금이 많고 배당도 할 수 있고 빚이 없어서 부채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 근데 오늘 보니까 12 월, 1월 지표 고용 변화량이 하향 수정되면서 생각보다 경제가 견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연준이 그동안 "higher for longer 지금 애매한 시간이다. 경기 침체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재강 리스크가 균형 잡힌 상태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보다 경제가 더 둔화했다는 게 밝혀지면 뭐예요? 그럼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인하해야죠. 그래서 저는 호재로 풀고 있고요. 나서는 플러스 0.18% 까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도 전문 다 보고 중요한 거 다시 제가 찍어 드렸는데요. 지금 다 보긴 좀 애매한데 중요한 것만 좀 볼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률 0.2% 포인트 증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비농업 고용 변화가 느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실업자가 더 늘었나도 봐야 됩니다. 실업률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실업자 곱하기 100을 한 거잖아요. 이게 커졌다 그러면 실업자가 커졌구나. 노동 가능 인구가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민 때문에 노동 가능 인구도 늘고 실업자도 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따가 전문 데이터 분석하고 정확하게 네프콘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 고용 지표 하나 분석하는데 짧으면 3 시간 길면 5 시간이 걸려요. 이 표를 전부 하나하나 다 뜯어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지금 깔끔하게 다 정리해 드리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고 일단 1 차 하고 그리고 본장 시작하면서 증시 반응 보고 그러면서 계속 네프콘 방에서 코멘트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나서는 플러스 0.26% 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해체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빠르게 방향 맞췄다고.
국채 금리도 -1% 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발표 직후에는 살짝 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민간 비농 고용 변화량이 예상보다 높으니까 살짝 튀었었는데 데이터 까 보니까 '아 경제 둔화가 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서 국채 금리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매크로 지표나 연준위원들이 연설 때 중요한 거 있으면 라이브 킬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혹시 늦게 오셔서 오늘 고용 지표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식적인 라이브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5 분에서 10분 동안 질문 받고 그다음에 제가 전문 번역과 분석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왜 나가라는데 안 나가요? 아유 들어 주셔서 감사하죠.